노래가 끊겼네요. 자,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시즌 11이 되면서 새로운 노래를 튼 거예요. 예. 10년 동안 미순테만 울고 먹었으면 다른 노래를 또 풀어야 되겠죠? 자, 특정 이렇게 출처가 없는 뉴스는 블랙입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캡처가 올라오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제 나한테 욕설해가지고 캡처가 올라갔으면 그거 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조심해야지. 아주 단기간 동안에 너무 아프리카 오늘 방송 못하는 줄 알고 너무 신경을 썼더니 위장이 좀 꼬였어. 위경련인가봐.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을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을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 트름이 안 나와가지고 드디어 트림이 나왔어. 뭐? 뭐가 안 나왔어? 언제 안 나왔어? 조금만 까. 트림 했는데 네가 구박해서 못 나왔잖아. 지 공부하는데 트림 했다고 어째 나를 구박을 하는지. 우리 브라키가 소심하게 놀라갖고 그냥 못 나오고 밑에서 꼬여가지고.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오늘 조금 늦었죠. 내가 근데 어제랑 그저께 방송 오래 했잖아. 오늘 늦게 한 걸 이해해줘야 돼. 이상하게 방송 시청이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는데 쉬었어요? 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방송 시청하기가 안 되는데? 그냥 깜장색으로 나오고, 그죠? 된다. 뭐야? 응. 된다. 아, 내가 뭐 그동안 잘못 깔려 있었나? 지금 아프리카를 새로 깔았는데, 중계방 시청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뭘까? 웹형으로는, 아니, 그 아프리카 메인에서 들어가진다. 오케이. 되게 오래 걸리네. 지금 내가 800K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예. 네. 괜찮아요. 들어오는데, 지금 인터넷이 좀 안 좋아요? 어. 아니, 그리고, 이거 봐. IP 주소를요, 예. 내가 이렇게 이 코드를 뽑았다 꼈다 해도 계속 한 IP를 뜨는데 이유가 뭘까? IP 주소를 내가 이게 원선 하나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선 하나만 연결하는 IP가 이상하게 그 뭐지? 고정이 되어 있네? 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 들어오는 게 좀 쉽지 않았나요? 내 지금 이 컴퓨터가 이거 얼마 전에 손을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아니 오늘 좀 문제가 생겼어. 메일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게 메일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그리고선 지금 이 IP도 공유기를 안 쓰면 원래 IP 하나인데 이 원선을 뽑아놓고 원선을 뽑아놓고 몇 시간이 지나서 꽂으면 IP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 고정 IP 아니잖아요. 유동 IP.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내 거는 지금 몇 시간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도 계속 IP가 하나로 나와. 그쵸? 조금 아까 생방송을 오래 못했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메일을 하나 열어봤는데 생방송하는 컴퓨터로 메일을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 실수로 열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무슨 DC로 연결이 되는 거야. 뭐를 이렇게 제보한다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그게 DC로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아프리카 그 플레이어가 아프리카 스튜디오가 다운이 되면서 제목도 오류가 생기고 막 이래지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아프리카 새로 깔고 컴퓨터를 지금 몇 번을 껐다 꼈다 해갖고 다시 지금 방송 시작한 거예요. 지금 버퍼가 심하다. 버퍼가 심하신 분은 잠깐만, 지금 버퍼가 많이 심해요? 지금 버퍼가 많이 심한가요? 지금 버퍼가 심하다는 님은 그쪽 문제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쏘는 거는
예, 이쪽에서 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예, 이쪽에서 쏘는 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퍼가 심하신 분은 그쪽에 지금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지역에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예, 예. 좀 아프리카 업데이트 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네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오늘 요 제목은, 나중에 동영상, 노출용이고, 오늘 생방송용 제목을 또 바꿔봐야죠. 제목 바꿨어요? 예. 자, 일단 우리, 노래 하나, 좀 들으면서 제가 속이 좀 가라앉게. 야, 이거 철구님을 제목에 달았더니 난리가 났네? 방제 해명 좀. 해명은 무슨 해명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지금, 방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원래 원래 아프리카, 아니야. 엑소가, 돌아오는 내용은, 엑소가 돌아왔다. 그러면 저거 컴백한다. 그거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거 몰라?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이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어떤 BJ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죠? 내가 이제까지 다른 우리 최군님이랑, 예, 또 우리, 까루님이랑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지만, 제가 이 제목에다가, 이렇게 쓴 거는 처음이에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허경영이 왜 나와? 예,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빨리빨리, 강퇴시켜 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우리 방송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방송의 원칙이 뭐냐면, 절대 타 BJ에 대해서 언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타 BJ에 대한 언급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아프리카 BJ에 대한 욕설을 여기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일단 모든 BJ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망치 부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다뤄주셨던 우리 까루님, 그리고 또 최군님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 언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철구님에 대해서는, 네, 이 방송 제목이 철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했더니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예. 자, 철구님이 나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예. 이 철구님이 나한테 쪽지를 보냈어. 네. 망치부인 선배님, 저 철구입니다. 그때 인사드렸는데, 혹시, 합방 한번 안 될까요? 예. 쪽지 드린 거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절대, 제가 까루님이나 최구님하고 철구님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 이 철구님 같은 경우엔 또 시청자분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철구님하고 내가 합방을 한다는 걸, 예.
그 제가 철구님하고 내가 합방한다는 걸 이렇게 알린 거예요. 물론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예, 제가 철구님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예, 철구님께 쪽지 답장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예. 뭐 이 정도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되셨을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제목 다시 바꿀게요. 예. 쪽지 답장 확인 부탁요. 예. 일단 우리 철구님께서 망치 부인하고 합방을 청해 오셨고, 사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우리 철구님하고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죠. 예. 그래서 우리 철구님과 같이 합방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철구님이 아프리카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방송 컨셉이 엽기 방송이었어요. 예, 엽기 방송이라서, 그 좀 언더그라운드 형의 방송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게임 BJ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이제 그 또 프로 게이머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아프리카의 게임 시청자들이 그 철구님 방송을 시청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방송은, 그러니까 이제 이 캠방은 좀 엽기 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게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서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 아프리카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고, 예. 네, 프로게이머.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상하게 그 철구님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큰,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BJ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언제부터였냐면, 내가 이제 홈런을 치기 시작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시청률이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이 철구님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철구님의 컨셉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그냥 그 철구님에 대해서 그렇게 웃고 즐겨놓고, 그게 언제였더라? 철구님이 맨 처음에 언론에 나기 시작한 게 14년 아니에요? 철구님이 언론에 이렇게 비판받는 기사가 나기 시작했던 게 12년 아니면 14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철구님에 대해서 언론이 막 주목해갖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내 기억엔 14년부터라고 기억이 나고, 그때가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이제 세월호 방송하는, 세월호를 방송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망치부인 방송이 시사 방송으로서는 그 당시에 JTBC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세월호 당일날. 예. 그러자 갑자기 아프리카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주로 철구님을 쳤어. 근데 이미 이제 14년에는 철구님이 굉장히 조심하게 된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그 컨셉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엽기 방송이었기 때문에 막 간장을 온몸에 뿌리고 벽에다 이상한 거 바르고 막 이걸로 유명했던 분이야. 근데 14년에는 이미 굉장히 나름 일반 BJ처럼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이 철구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게 나하고 연관된지 몰랐어. 나하고 연관된지 몰랐는데, 철구님이 그 뒤로도 여러 번 당했어요. 철구님이 그 뒤로도 여러 번 당했는데, 당하는 게 보니까 스토리가 똑같은 스타일로 반복이 돼. 예. 똑같은 스타일로 반복이 되는데 언제였냐면, 내가 뭔가 큰일을 한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갑자기 뭔가 대박이 딱 터지고 나면 시청률이 우리 방송에 폭등을 해가지고 그게 막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나면 꼭 철구님이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당한 사람이 철구님하고 최구님이에요. 예. 아프리카에서, 예. 그 철구님하고 최구님이 그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철구님하고 최구님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예.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가 전부 다 바로 그 전날 정도에 내가 뭔가 크게 그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청률이 급등하고 뭔가 관심사, 주요 관심사가 생겼을 때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글들이 생긴 거야. 아니, 그 기사들이 뜨는 거야. 나중에는 그 철구님을 무슨 방송 머시기에서, 예, 방송 머시기에서 불러다가 증언도 듣고 그랬었대. 예, 예. 자,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BJ 언급하시면 블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치고 싶었겠지. 아프리카에서 나를 치고 싶었을 텐데, 나를 치면 너무 티가 나잖아. 언론 탄압이라는 티가 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최군님이나 철군님 같은 분들을 쳐가지고 그 좀 대중적인,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을 자극을 해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철군님을 공격한 게 그 망치를 내쫓아라. 그 철구님 시청자들을 동원해서 그 망치 부인을 내쫓고 싶었던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내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얼마 전에 최군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최군님의 군대 문제가 터진 게, 그러니까 군대 비난이 터진 시점이 언제였냐면 내가 그 황교안, 예. 황교안의 이제 우리 중계방에 처음 오신 님들 철구님 이름만 보고 와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님 때문에 얼리고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 최군님의 군대 문제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의 이제 그 총리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얘가 군대 미필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군대 미필인 황교안을 내가 세게 비판한 날,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최군님이 당하는 거야. 최군님 군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재방송을 하고 있으면 최군 군대 가라고 그래라. 내가 이제 황교안에 니 군대를 안 갔다.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있으면 그때 채팅창에 나타나가지고 그 황교안, 내가 황교안을 비판하는 시점에 꼭 최군님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원래 그냥 최군님의 군대 시비가 오래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최군님이,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을 미필이라고 까기 시작한 시점에 그때 최군님 군대 문제가 언론에까지 다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을 미필이라고 막 비난하니까 언론에서 최군님 얘기를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는 기사를 냈더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다 지금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이명박이 군대 미필이라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인데 얘가 군대 미필이었어요. 근데 군대 미필을 어떻게 했냐, 막 갖고 기침을 하면서 막 폐병 걸린 척 해가지고 군대를 들어갔다 도로 나왔단 말이야, 며칠 만에.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현대에 취업을 해가지고 정주영이랑 밤새 술을 마셨다는 거야. 군대에서 며칠 만에 나온 놈이 어떻게 밤새 술을 마셔, 말술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결국 군대에 뭔가 핑계대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명박을 군 미필이라고 계속 깠더니 그러자 갑자기 이제 안상수란 인물이 나와. 안상수가 행방불명이었다. 그 안상수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행방불명 처리돼갖고 군대가 미필이다. 그 얘기가 갑자기 뜨는 거야. 그러더만 이제 이명박을 군미필이라고 얘기하면 싹 안상수 욕으로 넘기는 거야. 안상수라는 사람으로 행불상수, 행방불명 상수라는 걸로 싹 물타기를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명박 군미필을 그렇게 덮었어, 안상수로. 근데 이제 황교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이 있는데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군대 미필이야. 말이 안 되잖아. 국군 통수권이라는 건 뭐야? 군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군대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등병 앞에서 이렇게 총의 개머리판에다 얼굴 볼따구 대고 들여다보다가 뒤에 이등병이 낄낄거리고 웃고 막 이런 사진이 공개되고 그랬어, 이명박이.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군대 의무가 없었어. 군역에 의무가 없어서 당연히 면제인 거야. 그런데 대통령에게 뭐가 있어? 국군 통수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국군 통수권을 가진 박근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거 군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적어도 총리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필자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총리가 황교안이라는 애가 지금 총리가 됐는데 얘가 군 미필이야. 그러면 군대 미필의 사유가 뭐냐? 두드레기라는 거야. 두드레기. 단마진이라는 두드레기가 걸려가지고 군 생활을 못했다는 거야. 너무나 극렬하고 너무 온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은 거야.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먼저 면제를 받아. 먼저 면제를 받고 일주일 만에 단마진이란 진단서가 들어갔어.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피부과에서 치료했던 병력이 나와야 돼. 그게 없어. 이 사람이 피부과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고질병이고 중병이다라는 그런 진료 기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띡 진단서가 일주일 뒤에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병이 심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사법고시가 붙어. 그러면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한 상태에서 그 군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2차가 붙었다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군 면제를,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군 면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막 생겼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총리로 박근혜가 뽑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일반인이라면 아무 문제 안 돼. 일반인이 면제를 받으면 괜찮아. 근데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군 통수권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국군 통수권을 갖는 자리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그것도 두드레기라고 그 얼굴 봐봐. 뽀얘. 두드레기의 흔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그 총리로 앉혔다는 건 이게 박근혜가 기본적으로 국군 통수권 너무나 우습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막 황교안 미필이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최군 군대 가라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최군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최군이라는 BJ가 젊어서 군대를 들어갔다가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쫓겨났더만. 그래갖고 군 병원에 입소를 해서 정신 진단을 받은 거야. 한 달인가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진단을 받고 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 내보낸 거야. 그래놓고 이제 나아지면 도로 부르겠다라는 얘기였나 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 최군이 그 벙 떠버린 거야. 서류상 벙 떴더라고. 문제는 뭐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 정보를 누가 알았냐는 거지.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뒤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야. 그 내용을 누가 알고 그걸 문제 삼았냐고. 최군 군대 가라. 자기가 언제 말했어? 그걸 언제 말했냐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삼고 나중에 해명한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병무청에서 이 문제를 사과하고, 그러니까 병무청에 서류 오류인 거야. 서류 오류인데 그 최군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자 최군의 군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1년 365일 갔냐? 지난 2년 동안. 그것도 아니야. 내가 황교안에 대해서 군 미필을 얘기하면 그러면 최군 군대 가라야. 항상. 내가 황교안 미필이라고 비판하면 그때 가서 꼭 최군 군대 가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갖고 방송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군 군대 문제 기사가 언제 처음 나왔냐 했더니 시점이 내가 황교안 미필이라고 시비 걸었던 그 시간에 그때 최군 군대 문제를 기사화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이제까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철구님이에요. 예, 아프리카에서 부정적인 기사로 나왔던 게 철구님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봐. 스피커 없어? 일단 이어폰을 꽂든지 스피커를 키든지. 그래서 철구님이 매번 문제가 된 시점을 찾아보니까 철구님이 기사화되고 철구님을 막 비난하는 기사가 나온 때를 찾아보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주요 시사 문제란 항상 그 즈음이야. 철구님이 기사화되고 막 비난받았던 그 시점들이 보면
뭐 무슨 뭐 장애인을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들이 보면 그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주요 이슈를 다뤘던 때예요. 그리고 나면 꼭 뜨는 거야. 그리고 나면 꼭 철구님에 대한 공격 기사가 들어가는데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 아프리카 방송들을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 예. 내 방송도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 실제로 망치 부인의 방송을 국정원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인증도 가능해. 좌익교수 망치 부인 검색해봐봐.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내 방송을 보고 나한테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걔가 지금 1심 2심 그 국정원 잘리고 유죄 판결도 받았어. 국정원에서 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내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람이 많은 방송은 국정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그 키워주고 싶은 BJ를 이제 막 일부러 키워주는 거지. 예.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떤 BJ가 그 DC 인사이드에다가 무슨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망치 부인을 잡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달라 이랬대. 근데 아프리카에 온 거야. 그래서 방송을 했어. 그래가지고 첫날만 한 500명인가 보면서 애들이 와서 화력을 실어주다가 야 씨발 이렇게 재미없어갖고 망치를 어떻게 잡냐 이러면서 다 가버렸대.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는 별로 그 시청률을 못 끌고 사라졌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나한테 그 여자랑 같이 방송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그 여자랑 같이 방송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무슨 그 뭔 이상한 텔레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모바일 방송 사이트가 생기는데 나한테 그 여자랑 같이 방송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막 들어왔었어. 근데 내가 다 깠지. 아 씨발 내가 왜 그런 여자랑 방송을 하냐고. 급이 돼야지. 내가 뭐 철구님 정도 된 방송을 해도 내가 그런 여자랑 왜 방송하냐. 그래서 내가 다 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는 아프리카를 떠나서 결국 종합편성 채널로 갔어. 채널A TV조선 이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나한테 무슨 케이블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나한테 케이블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 거야. 내가 7번을 깠어. 나 5번인가를 이제 거절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아프리카 회사를 통해서 나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야. 내가 그 프로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 나갔더니 나의 방송에 대한 얘기는 한 장면도 안 나왔어. 그리고 오로지 뭐가 나왔냐면 내가 별풍선 얼마 받았나 그 얘기만 딱 편집해서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상한 사람이 그 방송을 무슨 BJ들을 골라가지고 그 PD한테 연결했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그 별풍선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모든 BJ들이 다 별풍선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공개를 해야 된대. 근데 나 공개 못한다. 왜냐면 그 당시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5년차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별풍선 소득이 너무 없었어. 왜냐면 우리는 몇 년 동안 별풍선을 10개 이상 쏘면 채팅 금지를 주고 강퇴를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별풍선의 소득이 너무 적었던 거야. 그래서 공개되면 쪽팔리니까 내가 이제 공개 못한 거였는데 계속 공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공개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기어이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넘겼어. 원래 방송사도 그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를 찍는다. 나는 돈을 버는 쪽이 아니라 그 다큐 쪽이다. 그리고 넘어갔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넘겼으면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진행자 연예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별풍선 4년 반 동안에 총 3,500만 원 받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 딱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댓글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무슨 별풍선을 팔아갖고 3,500만 원 4년 반 동안 3,500이었다니까. 근데 이것들이 막 그걸로 나를 욕을 했는데 그때 밑에 댓글이 야 공장 다녀도 이거보다 많이 벌어. 그 한마디의 댓글 때문에 그 사건이 덮였어요. 그게 11년이었어요. 그래서 11년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상한 공작들이 되게 많았어. 왜냐면 12년에 그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었거든. 그래서 11년에 몇 번 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방송사에서 이상하게 끌어들이고 뭔가 이상한 꼴들을 막 저질렀는데
막 내가 이렇게 피하니까 결국 12년 날 잡아갔잖아. 12년 11월에 날 구속을 시켰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구속됐다 나오면 방송 안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도로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막 사회봉사를 시키고 방송을 방해하려고 지랄 연병을 했어. 근데 내가 꾸준히 계속 한 거야. 그리고 14년에 결국 세월호가 터지고 그 세월호가 터진 다음에 내가 막 우리 시청자들이 그때 세월호 당일날 JTBC가 5,300명이 봤어. 근데 망치부인 방송을 7,300명이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JTBC보다 망치부인 방송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와서 볼 만큼 이게 망치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유명했던 거야. 14년에는.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의 여러 BJ들이 당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뉴스로 언급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당한 대표적인 BJ가 철구님하고 최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최구님하고 철구님께는 직접 그 철구님 BJ 그 팬분들하고 최구님 팬분들한테 사과하고 싶다. 나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불명예로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예, 철구님하고 최구님이 지금 시달린 게 한 2년 반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철구님하고 최구님께 방송에 가서 그 시청자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고, 그래서 최구님이 나를 먼저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구님하고 방송을 한번 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철구님하고 연결해달라. 예, 철구님하고 연결해달라 그랬는데, 자, 음모론 나왔어요. 예, 음모론 소설. 자, 요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그 망치 부인이 얘기하면 요렇게 또 그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까대지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사실이야. 예, 거의 내가 요렇게 얘기했는데 음모다 소설이다 얘기하면 거의 사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비교해보면 되냐면 그 주요 이슈들, 망치 부인이 다뤘던 주요 이슈들과, 그러니까는 그 누구니 어떻게 검색해보면 되냐. 철구님이나 최구님이 기사로 욕먹은 날짜, 그 날짜를 전후해서 망치 부인의 유튜브 방송의 시청률을 봐봐.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의 유튜브 방송의 시청률이 올라간 그 날짜들과 그 다음에 철구님이 기사로 욕먹은 날짜들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인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방송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다음에 반드시 아프리카를 쳤어.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BJ들이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 현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그때 우리 그 5.18 그 방아타령이 언제였어요? 방아타령 사건. 방아타령 사건 있었어. 그게 2010년이었나? 그지? 2010년인가에 방아타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5월 18일 새벽 2시였어. 근데 망치 부인님 이 기사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딱 봤더니 5.18 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이란 민요를 연주한다는 거야. 근데 그 민요가 뭐냐면 어른들 환갑잔치나 칠순잔치에 노인들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약간 야한 내용이 들어있는 민요란 말이야. 근데 5.18이라는 건 그 시절에 전두환의 군부 독재하고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영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그 부상자들을 이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하는 기념식인데 거기서 방아타령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BJ들더러 도와달라고 그랬어. 아프리카 BJ님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방아타령의 연주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까루님이, 그때가 아마 2010년일 거야. 2010년 5월. 그리고 그때 까루님이 내가 방송하는 걸 8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그때 생방송, 그 새벽에 생방송을 하고 있던 여자 남자 BJ들한테 싹 돌렸어. 그러자 그걸 방송에 틀었던 BJ들이 다 당하는 거야. 특히 까루님이 몇 번을 당했어. 까루님한테 무슨 뭐 메일 좀 확인해 주세요 해서 메일 열면 이상한 저 동물들이 성교하는 그런 사진들을 막 보내서 이게 아프리카 방송 규정 위반이다. 그걸 딱 캡처 떠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까루님이 몇 년을 당했어.
까루님이 먼저 몇 년을 당했어요. 그게 그 5.18 방아타령 한번 찾아봐봐. 그 기간이야. 그때 5.18 방아타령을 까루님이 날 도와준 다음에 그리고 당한 거야. 근데 하여튼 내가 그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BJ들이 동시에 우리 방송을 도와줬어. 그 방아타령을 검색어로 올리고 도와준 거야. 그래서 그날 그 8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때 코겔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망치 부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도 돕겠다 이랬어. 그러니까 막 우리 BJ들이 저게 코겔이면 자기네 집 화장실이 뭐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이다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이 전화 끊고 5분인가 10분 지난 다음에 네이버 검색어 1위로 방아타령이 올라가. 그래서 8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전 10시가 그 의식인데 8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해.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방아타령 연주를 못했어. 안치환의 노래로 대체가 됐어요. 그게 아프리카 BJ들한테 내가 도움을 청했고 그 실시간으로 그 영향력이 발휘된 게 그 사건이었어.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까루님이 제일 먼저 당했고, 그래도 까루님은 무슨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 근데 14년부터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내가 계속 그 문제로 아프리카에서 시청률이 늘어나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내가 14년부터 이제 최군님하고 그 철구님을 친 거였죠. 이걸 계속 음모라고 외치는 자가 있어요. 외치는 자들이. 예.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음모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 이 철구님이나 까루님이나 그리고 이 누구야 최군님 요 세 분이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시점하고 망치 부인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서 지켜본 장면들하고 그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철구님이 그 망치 부인에게 합방을 하자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면 안 된다. 이거 봐라, 빨갱이가 우글우글거리네. 철구님이 빨갱이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어쨌다고 빨갱이가 우글우글거린대. 이 사람 지금 캡처 좀 떠주세요. 예, 이거 캡처 떠주세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빨갱이가 우글거린대. 어이없죠? 예. 그러면서 또 지금 사드를 왜 반대해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철구님 방송에 가지 마라. 철구님 방송에 가면 막 망치 부인이 모욕을 당할 거다. 이러면서 막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철구님 방송에 가서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나는 철구님 방송에 가서 철구님 시청자들한테 나는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직원들도 많이 당했어. 아프리카 사장님도 국회에 몇 번 불려가고, 예.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쪽에서 아프리카 사장을 불러다가 막 쓸데없는 얘기로 막 억압을 준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 괴롭다. 내 직원을 통해 들었는데 아프리카 사장님도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랬어. 그 몇 년 동안 14년부터 몇 년 동안 아프리카 사장님도 당했고 아프리카 BJ들도 당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당한 게 철구님이에요. 철구님이랑 최구님. 왜냐하면 최구님이 여러 연예인들을 동원했어. 여러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아프리카 대중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최구님이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철구님은 아프리카 대통령이라는 그 별명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내가 볼 때 얘네들의 목적은 철구님 BJ의 팬들이 나를 퇴출시키게끔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 응. 그래서 그 철구님을 계속 괴롭히고 이게 다 망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망치를 내쫓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철구님 방송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 뭐 욕을 먹든 나는 어쨌거나 철구님 방송에 가서 나 때문에 그 철구님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철구님 어떨 땐 한 달도 못 보고 막 그랬잖아. 한 달도 못 보고 어떨 땐 6개월도 못 보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욕을 먹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 철구님과의 합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예. 저는 철구님과의 합방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이 철구님하고 내가 이제 방송을 하기로 하잖아. 그러면 또 공격이 들어갈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철구님이 나랑 합방한다는 얘기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당했어요 또. 그거 알죠? 나랑 합방할 거란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세 명의 BJ가 모여서 망치분이랑 합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무슨 발언을 가지고 그 신고해가지고 방송 정지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구님 방송을 만약에 철구님하고 내가 방송하기로 하면 그 또 무슨 공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보세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아마 별일 아니었을걸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범법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철구님 BJ들 철구님 시청자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랑 철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철구님 시청자들 중에 망치 부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뀐다면 어떨 것 같아? 자, 음모예요. 음모님 빤스 속에 있는 거죠. 예. 철구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어요. 합방하자고. 예. 철구님이 저한테 그 쪽지를 보내셔서 합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예. 언제든 환영한다. 그래서 철구님과의 합방을 기다리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오늘 이후에 또 철구님한테 공격이 들어갈까봐. 오늘 이후에 철구님한테 또 공격이 들어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혹시 순위가 올라가거나 망치 부인 방송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면 그 다음에 꼭 아프리카가 당한다니까? 내가 이제 주로 어떤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맞다. 걔네들이 막 준비해왔던 어떤 공작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 쥐밟는 심정으로 쥐밟는 상황으로 나도 모르게 발표를 했어. 근데 그게 맞다. 그럼 반드시 아프리카 공격이 들어와. 예. 네. 예. 하여간 망치부인 방송에서 허경영은 금지어예요. 예, 망치부인 방송에서, 예, 허경영은 금지어예요. 네. 망치님,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예, 우리나라에 주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뿌리는 놈들, 그것들이 주적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하면, 우리 착하고 순수한 우리 국민들을 거짓 뉴스로 속이고,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놈들, 그 가짜 언론들, 예. 이 종편이란 이름의, 가짜 언론들, 그들이 주적이에요.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세뇌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쫓아내야 될 주적은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북한이 주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공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란 말 없어요. 예. 우리나라 공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란 말 없어요. 네. 왜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없냐 하면, 네.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다 북한이 주적인 줄 알았죠? 왜 그러냐 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군대에서, 예. 군대를 가면 군인들한테 우리 정부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그 다음에 한국 군대만 가지고는 북한을 못 이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가르쳐, 군대 가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이, 이 나라 안에 수십만 명이
그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하고 있다. 이 군대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이명박 때부터야. 예. 이명박 때부터 남한 군대만으로는 북한을 못 이긴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그럼 이 말이 맞냐? 국방백서라는 데 찾아보면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헌법이 있어. 그거 알죠? 법에는 5단계가 있어요. 예, 법에는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아랫법이 규칙이야. 규칙이 뭐냐면 군수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만 통하는 원칙. 요게 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뭐냐면 지방의원들이 자기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만드는 게 조례야. 그래서 이건 지방단체장, 요건 지방의원이 만드는 거. 규칙하고 조례가 제일 하위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명령이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령, 총리령 이런 게 명령이라는 건데 요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은 법률 밑에 법이야. 요거 사회시간에 배워요. 시행령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이 조례나 규칙도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시행령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이 그럼 왜 두 번째로 높은 법이냐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누구냐? 입법부라 그래. 즉 법을 만드는 걸 주 업무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이 이런 조례나 규칙이나 명령보다 높은 법이에요. 그러나 이 법률도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헌법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은 반드시 뭘 따라야 되느냐 하면 헌법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냐? 국민들이 만들기 때문이야. 요 나머지는 이건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되고 요거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하면 되고 지방의원들이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데 헌법은 온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최상위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북한하고 대화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적이라고 정해놓고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야. 이게 국방부 발표야. 예. 국방부에서 그래서 국방부 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없어요. 몰랐죠? 그런데 전부 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가르치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예, 지금 민중의 소리에서 국방부의 발표를 보세요. 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 첫 번째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내가 철구님 얘기를 하니까 존나 뛰어와가지고 지금 지랄 발광들이 났잖아. 주적이 누구냐? 이게 뭐야? 이거야. 이래서 지금 내가 철구님하고 합방한다고 그러면 이거 철구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 망치 부인이랑 합방하기로 한 것 때문에 쟤네들이 철구님을 공격할 수 있다. 정말 죄송한데 조심해달라. 예. 뭐 또 그 캡처 떠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이 철구님을 괴롭힐 수 있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만약에 철구님이 나랑 합방을 안 하겠다고 해도 난 이해한다. 예. 철구님이 나한테 그 합방을 요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예, 이게 우리 철구님의 쪽지예요. 예. 우리 철구님의 쪽지인데 철구님이 나한테 합방을 하자고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지금 철구님하고 나하고 합방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쌩 난리를 피는 주적이 누구냐 이러면서 시비 거는 얘네들이 아마 철구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구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합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 철구님을 더 이상 나 때문에 당하는 게 내가 합방을 해서 철구님이 더 당한다면
그게 더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직 합방은 미정이에요. 일정이 미정인데, 지금 주적이 누구냐, 이러고 와서 떠드는 애들, 얘네들이 누구냐, 예. 얘네들 수상한 애들이죠. 네, 가 찾아보세요. 네. 국방부에서 발표했다니까?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란 말도 없고, 예. 그 다음 주적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왜 쓰지 않느냐? 보통 다른 정부에서는 뭐라고 썼었냐면 미상의 적이라고 그래요. 미상의 적. 미상의 적이 뭐냐면 알 수 없는 적.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우리의 적일까요? 우방일까요? 적이죠. 우리의 영토를 지네 영토라고 우기고 있잖아.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에요? 적이야. 그럼 우리의 영토를, 자, 그럼 북한이 지금 우리 영토를 탐내나요?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이게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승만 때까지는 북한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북한의 괴뢰 정부가 우리 땅 북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라고 얘기했어. 이승만 때. 그런데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김일성하고 내통을 하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민족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게 7.4남북 공동성명이야. 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김일성이랑 내통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영토가 인정이 돼버린 거야. 북한의 영토, 그럼 영토는 영공, 영해, 영토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국제법상 인정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인정해준지 아세요? 누가 인정해줬을까? 예,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헨리 키신저, 예,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가 미국의 국무회의에다 보고서를 올렸어.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NLL이 국제법 위반이다. 즉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즉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미국에다 보고를 했어. 그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북한은 영해를 인정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박정희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버려야 돼. 그리고 오면 북한이 주적이란 말 할 수 있어. 근데 쟤네들은 박정희를 막 신이라고 섬기잖아. 우상화하잖아. 그래서 북한이 주적이래. 국방백서에 나온데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내가 철구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쟤네들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예. 철구님 방송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면서 군대에서 배운 대로 북한이 주적이라고 알아왔던 벗들에게 망치 부인이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 철구님을 공격하고 합방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미상의 적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적이 될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중국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우리의 영토를 탐내니까 일본이 우리의 적이고, 러시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적이 될 수 있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영토인 성주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막 무력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막 짓밟으면서 사드를 배치했어. 이거 미국이 적이 되는 행위야. 그 사드를 배치한 그 순간 이것도 도둑 배치한 거예요. 예. 이 사드를 아주 기습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 다음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게 왜냐하면 권력을 상실한 박근혜하고 맺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국민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할머니들을 짓밟으면서
사드를 배치했죠. 그럼 이건 미국이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블랙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의 주적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적 아니냐? 적은 맞아요. 그런데 북한이 적이다 이 표현도 틀려요. 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또 모르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다시 설명할게요.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야. 왜냐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 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군대가 긴장하면서 국토 방위를 하기 위해서 막아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북한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백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 군과 북한 정권. 한마디로 김정은은 우리의 적이 맞아. 왜? 김정은이 시벌놈이 뻑하면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대잖아. 그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우리의 적이 맞아. 왜냐하면 뻑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거야. 그럼 그거 적이지. 왜 김정은이 적이냐 하면 귓속말 지금 왜 아프리카에서 자꾸 귓속말이 나오지? 예, 강퇴시키세요. 네. 귓속말 하면 강퇴예요. 예. 북한이 북한 군대와 김정일은 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은 왜 적이냐? 김일성은 실제로 한반도를 침범했던 놈들이야. 그죠? 침범했던 놈이야. 남침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도 실제로 연평해전을 2번이나 일으킨, 서해에서 교전을 2번이나 일으킨 게 김정일이야. 그러니까 김정일 우리 영토를 침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적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집권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남한 정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적이야. 그런데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내통해가지고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어. 그걸 왜 내통이라고 하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김영삼은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거 김영삼이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추진한 대통령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 8월 15일에 김일성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그해 봄에. 그것도 나는 좀 알아봐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김영삼이 김일성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통일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 거야. 근데 그해 봄에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 지금 어느 언론에 났어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하여튼 남침의 주인공이고 이 남한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적이야. 그런데 박정희가 내통을 했다니까? 비공개로 내통을 해가지고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어. 그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한 토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상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박근혜는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가서 국가의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에 넘어가서 김정일을 만났어. 단독 회담을 했어. 그리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어. 박근혜가. 적을 만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을 우리는 분명히 적이라고 얘기해요. 망치 부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분명히 우리의 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빨갱이니? 근데 왜 나더러 빨갱이래? 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나의 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빨갱이라 그래? 왜 그런지 궁금하죠? 이 빨갱이라는 말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정권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웠어.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다 빨갱이가 아니야.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하면 고문을 해갖고 빨갱이란 자백을 받아내서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빨갱이다라고 어떤 이승만의 꼬봉이 얘기하면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 그때 쓰던 말이 빨갱이야.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자들이 독재 정부를, 독재 권력을 비판하면 그것에 못마땅한 옛날 말로 치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 새끼들이 빨갱이라고 욕을 한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증거가 있죠. 예. 좌익교수. 자, 여러분 못 믿겠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좌익교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예. 망치부인 좌익교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나오죠?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 예. 무슨 얘기야? 이 MBN이라서 요따위를 쓴 거야.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이 뭐야? 모욕죄는 유죄지. 그래서 내가 MBN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예. 망치부인에 대해서 모욕을 해서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예.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이거 뉴스에 다 나온 얘기들이야? 네. 그래서 망치부인이 좌익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을 고소해서 얘가 유죄 판결을 2번이나 받았어. 1심, 2심. 3심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저 따위로 쓰는 거야. 인정. 어이없죠? 예. 실제야. 그럼 저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빨갱이년이라고 불렀어. 나는 한 번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북한에 몰래 잠입한 적도 없고 공산당 당원이 된 적도 없어. 근데 왜 나한테 빨갱이라 그래? 근데 왜 나한테 빨갱이라 그래? 네. 이게 빨갱이라는 말로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죽였던 게 국정원, 전신, 안기부, 전신, 중앙정보부야.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독재 권력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고 지랄한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래놓고서는 뭐예요? 망치부인을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구속시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갔어. 여러분 그 망치부인 방송국에 한번 가보세요. 예.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판결문이 있어. 이게 고등법원 판결문이에요. 얘들아 나 전과자야. 예. 내가 전과자라고. 여기 보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야. 방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방제 설명하고 있잖아. 잠자코 좀 봐. 이게 다 연관된 얘기야. 혹시 철구님이 고통을 당하면 이런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야. 잘 봐. 여기 보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2심 법원의 판결문이야. 예. 자, 이거 떠든 애들 때문에 또 올릴게요. 고등법원에서 나의 1심 판결문을 파기했어. 그래놓고 징역 6개월에 처한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무슨 죄야? 예. 이게 나의 죄목이 뭐냐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라는 그런 죄로 징역 6개월형에 처해졌어요. 어이없죠? 사실을 말해서 내가 징역 6개월형이야? 말 같지도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2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어. 그냥 6개월 살아버렸으면 내가 집행유예가 아니고 지금도 선거권이 있는데 일부러 이것들이 집행유예를 해놓고 10년 동안 선거를 못하게 한 거야. 그 다음에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강제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 못하고 가고 봉사까지 했어. 그래놓고 마지막 한 줄.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게 되게 중요했죠. 예. 그러니까 나를 잡아넣을 때, 법정에서 구속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잡아넣었어. 그래놓고 3개월 만에 고등법원에서 허위사실은 무죄를 준 거야. 그래놓고 사실적시죄로 집행유예를 2년 걸고 징역 6개월형을 때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한 사람이야. 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네,
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말해서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자부심으로 느껴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나를 빨갱이라고 얘기해서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나는 자부심을 느껴요. 왜? 나는 박근혜처럼 한 번도 이 김정일, 김정은, 뭐 김일성 얘네들을 추앙하고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막 자서전을 내고 단둘이 만나고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 빨갱이라고 쌍욕을 했어. 근데 실제로 빨갱이는 누구야? 박근혜야. 심지어 박정희라는 박근혜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었어. 몰랐죠?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 출신이야. 그리고 박근혜는 김정희라고 단독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희라고 계속 편지를 왕래했어. 그래서 이명박이 강제로 걔네 압수수색하고 그랬던 거야. 김정일이랑 내통했다는 것부터가 빨갱이지. 대통령도 아닐 때.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 평화통일을 얘기해야 될 때는 개성공단 폐쇄하고 북한하고 대화 안 한다고 쌩지랄 연병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이게 빨갱이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지. 벌써 이제 또 공격 들어옵니다. 음질이 막 칙칙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여러분이 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 적대적 공생관계. 요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국정원하고 네티즌하고의 관계. 여러분 일베라는데 재미있게 가셨죠? 예. 일베라는데 재미있게 가서들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보면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가지고 VIP 대접을 했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일베를 불러다가 절대시계를 나눠주고 풀코스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빨갱이라고 욕하라고 가르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도 얘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망치부인이 빨갱이라고 무슨 게임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북한이 주적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애들이 누구냐? 국정원 끈앞풀들이야. 국정원에서 사주는 밥 먹고 국정원에서 절대시계를 받은 애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박근혜나 이런 더 웃긴 게 뭐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라고 언론사가 있어. TV조선하고 채널A를 지금 운영하는 회사들이야. 얘네들이 맨날 북한 욕을 해요. 종북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동아일보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황금 동판을 만들어서 북한에 선물한 거 몰랐지? 그 1990년대에 동아일보에서 자기네 1920년대 그 신문의 일면을 황금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김정일한테 선물했어. 동아일보가. 그리고 그 조선일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주요 언론사의 대표가 김정일더러 참인간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똥꼬 빨아줬다니까? 그리고 박근혜도 김정일 위원장님 이러면서 계속 몰래 편지 쓰고? 어이없죠? 뒤로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석기 옆방에 잡혀있거든. 우리 일반 국민이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네들은 뒤로 그 지랄 한 거야. 이상하지?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적대적 공생관계, 뉴스를 언급하면 쓸데없이 대선 후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예.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 이 외교 용어야. 외교 용어. 이 외교 용어가 뭐냐면, 겉으로는 적이야. 겉으로는 적인데, 실제로는 공생을 하는 거야. 적이 존재함으로써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 그걸 적대적 공생관계라래. 그게 옛날에 누구였냐면, 예. 자, 또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이게 증거 자료 나갑니다. 보수 언론 대표, 동아조선 대표가 김정일에게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놓고 이게 동아일보 취재단이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선물로 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기사를 담은 금동판. 예. 뭐? 지상파 종편 북한 조선중앙TV 억대 저작권. 어머! 이게 뭐예요? 진짜야? 어머. 나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 어머. 이게 언제 기사야? 2016년? TV조선 채널A 얘네들 종편 연합뉴스 등이 12년 개국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북한 영상을 트는구나. 북한에 돈 주려고. 하루 종일 북한 영상만 트는 이유가 이거였네. 와.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그래놓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지금 철구님 이름을 달아놓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혹시 혹시 또 철구님 괴롭힐까봐, 예, 만약에 내가 철구님하고 합방을 못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내가 철구님을 만나는 거를, 이런 이유로, 망치부인이 빨갱이라고 이제까지 막 허위사실 유포했던 놈들, 얘네들이 망치부인이랑 철구님이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철구님 시청자들이 이제까지 지네가 만든 거짓말로 빨갱이인 줄 알고 있다가, 나를 보고 빨갱이가 아닌 걸 알게 될까봐, 그래서 아마도 이 합방을 방해할 것 같다. 합방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철구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철구님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기사가 나오면 그건 망치부인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예, 망치부인이 이런 쟤네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자꾸만 밝혀내거든.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망치부인 방송을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야 쟤네들은. 근데 이 철구님의 시청자들이 망치부인을 알게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철구님이 이상한 건수로 뉴스에 나오면 망치부인하고 합방하려고 해서 그래서 당하는 거다. 예, 지금 저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고소하고 있어요. 예, 우리 방 채팅창에 와서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고소하고 있어요. 예, 뭐 채팅창뿐만이 아니라 포털에서 망치부인 빨갱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우리 저기 변호사 전속 변호사가 있어요. 전담 변호사. 전부 캡처 떠갖고 고소하고 있어요. 3,000명 고소했어요. 예, 지금까지 3,000명 고소했어. 네, 네. 너무 음모론 아닌가요? 음모론의 뜻은 알아? 음모론의 뜻은 아냐고. 예. 꼭 이렇게 음모론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음모론 그래요. 자,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대방을 막 욕하면서 실제로는 득을 보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남진이랑 누구였지? 나훈아. 남진하고 나훈아가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를 막 욕하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는 척 하면서 같은 편인 거야. 서로를 막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H.O.T하고 또 누구 있어? 잭스키스인가?
있잖아, 왜. 그니까 그 왜 무슨 연예인들 대결 구도로 가는 거. 그것도 적대적 공생관계.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면 소련하고 미국이야. 소련하고 미국이 KGB, 소련의 KGB, 미국의 CIA. 얘네들이 뭐냐면 서로 스파이 잡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통해 왔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게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1990년대 이후에 소련하고 미국의 스파이들이 KGB하고 이 CIA가 서로 내통했다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어. 그래가지고 CIA가 완전히 이제 욕을 먹으니까 새로 만든 게 NSA야. NSA라는 게 원래 그 전에 별거 아니었는데 그 CIA가 거의 이제 그 생명을 잃으면서 부시 때 그 음모론 얘기를 또 해줄게. 여러분 음모론 얘기 들어봤죠? 음모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음모론이 뭐냐? NSA. NSA. 자, 이 음모론 얘기할게요. 음모론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저기가 죽어. 맨 처음에 케네디가 죽어. 케네디가 총을 맞아 죽는데 케네디를 총 쏴 죽인 범인이 바로 체포된 다음날 총 맞아 죽어.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르고 묻혀버린 거야. 그런데 케네디가 죽은 그 차에 박힌 총알의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야. 한 방향이 아니야. 여러 방향에서 케네디가 총을 맞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얘가 케네디를 죽인 범인이다를 체포를 했는데 바로 살해당하는 바람에 케네디를 죽인 진범 뒤에 배경이 누군지가 안 밝혀진 사건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정세가 어땠냐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 참전을 해야 된다고 미국의 무기 장사들이 막 케네디한테 조른 거야. 근데 이제 케네디는 그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 말고 산업을 해야 된다.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을 안 했어. 그러자 케네디를 죽인 거야. 케네디가 죽은 거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것도 검색을 해보세요. 이것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통킹만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 요게 이제 그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통킹만 사건.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강화하게 된 계기로 삼은 사건이다. 64년 8월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이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 구축함을 선제 공격해가지고 많은 이제 미군이 죽어. 그래서 이 전투를 빌미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근데 맨 마지막 줄에 근데 이 사건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주장이 71년부터 나와. 71년 미 국방부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투는 미국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베트남전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95년의 회고록에서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이게 95년. 이때 나온 게 음모론이야. 음모론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미국의 자작극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자작극을 일으키고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10년 동안 무기를 팔았는데 결국 졌잖아, 미군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음모론이란 말이 살아남았어. 그러다가 그 음모론이 이제 외계인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 53구역인가 가면 거기 외계인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정부에서 그걸 숨겼다. 그것도 음모론이야. 그래서 50년대에 외계인 발견설, 그 다음에 60년대에 그 로버트 케네디 사망 사건, 그 다음에 2000년에 9.11 사건. 2000년에 9.11 사건도 음모론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9.11 사건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그 건축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거는 비행기 폭파로 무너진 게 아니라 층층이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야. 예, 2001년인가에 있었던 9.11 사건이 층층이 폭탄을 설치해서 건물을 부시는 그런 효과였다. 라고 그 영국의 건축학자들이 발표를 했어. 예. 그거 밝혀졌어요. 예.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게, 예, 그게 낡은 건물을 폭파시키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대로 내려앉잖아. 폭삭 내려앉는 게 그게 건물 폭파공법이래. 예. 그래서 이제 그 2001년에 9.11 사건을, 그럼 왜 일으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 배경을 또 설명할게. 부시가 누구였냐면,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먼저 하고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아버지 부시 때 무슨 전쟁을 했냐면 걸프전이라는 거였어. 걸프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걸, 아니야, 패트리어트 맞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해갖고 폭파시킨다라고 막 세계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2%가 안 됐어. 요격률이. 소련의 미사일을 가갖고 쏘는 게, 2%가 안 됐어. 그래갖고 미국 미사일을 아무도 안 사. 그리고 이제 소련 미사일만 다 사갖고 가버렸어. 그게 걸프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걸프전에서 그렇게, 별로 실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가 욕먹고 이제 퇴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대통령이 되려는데, 그때 반감이 심했어. 왜냐면 얘가 젊어서 마약했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내내 선거 때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좀 껄쩍지근했고 간신히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얘가 끊임없이 뭔가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찾는데 빌미가 없었어. 근데 마치 우연히 9.11 사건이 터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게 아들 부시가 주장한 내용이야. 그게 2001년에 9.11을 일으킨 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면서 북한을 고립하는 정책을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나는 거야. 북한 고립 봉쇄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그 2002년 그 연평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시가 했던 말이 악의 축이라는 발언이야. 그래서 그 음모론이라는 말은 즉 미국에서 뭔가 정치적인 사안을 숨기기 위한 또 하나 있다. 음모론. 그 로스웰 외계인 얘기하면서 달 착륙 1969년에 미국이 달에 착륙했다. 그러면서 온 세계에 다 생방송이 나갔잖아. 그런데 미국이 그때 달에 갔는데 왜 지금까지 다시 간 사람이 없어? 이상하잖아. 그죠? 1969년에 미국에서 달나라에 갔다며. 그 뒤로 단 한 건도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나온 게 달 착륙도 음모론이다. 거짓말이다. 국가의 거짓말을 음모론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한테 음모론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조금 무식한 얘기야. 보통 음모론이라는 말은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비난하면서 나오는 말이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음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갖고 뭐 달에 바람이 불었다.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그림자의 방향이 안 맞다. 달 착륙 사진에. 예. 그래서 그게 미국의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는 오랜 이 의혹들. 이게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음모론하고 관계된 게 뭐냐 하면 결국 자본이야, 자본. 예. 돈. 무슨 얘기냐? 베트남 전쟁을 왜 일으켰냐? 그때 이제 이 미국이요. 원래 19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 나라꼴을 못 갖추고 있었어.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서부 영화 되게 웃기잖아. 무슨 뭐 빠라바라밤 그리고 둘이 빠방 쏴갖고 둘이 한쪽이 죽는 거야. 총잡이들 결투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죠? 그게 몇 년도인지 알아요? 1800년대 후반이야. 1880년대 90년대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1880년대 90년대면 예
막 동학운동하고 이럴 때야.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는 총잡이들이 빠방 그 총 쏘고 막 그런 수준이었어.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수준이었어. 그래가지고 1904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뜨게 되는 게 뭐였냐면 1차 대전 때.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군수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군수품 때문에 그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확 부자가 돼. 돈을 빵 한 번 벌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대전이 1919년에 끝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경제가 도로 이제 푹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그 유명한 대공황. 그 대공황이 뭐냐면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주식 사기친 게 다 터진 사건이야. 주식을 막 거품으로 이게 올라간다 그랬고 우리나라 지금 깡통주 가지고 사기치는 주식 사기 사건. 주식 사기 사건을 이놈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거야. 그래서 1929년인가 27년, 29년인가? 29년 맞죠?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뭐냐면 그 1차 대전 때 돈을 빡 번 다음에 그걸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급성장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먹으면서 사기를 치다가 한꺼번에 터진 게 주식 거품이 터진 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야. 근데 이게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을 쳐. 그래갖고 유럽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 왜냐하면 그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배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전부 다 배상금을 물어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심했고 그런데다가 독일의 산업이 발달을 안 했는데 돈은 벌금은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독일 국민들이 막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라디오를 나눠줘. 라디오를 막 나눠줘. 공짜로. 그 다음에 그 라디오에다가 히틀러가 거짓말하는 거야. 괴벨스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갖고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괴벨스에게 속아가지고 히틀러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철십자 마크 알죠? 독일군 마크가 철십자야. 우리나라 사찰하고 똑같아. 마크가 비슷해. 방향이 반대든가 그래. 그런데 그 철십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유태인을 잡아 죽이겠다. 그런 운동이었던 거야. 그 철십자 운동이. 나치 운동이.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개신교 신자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유태인을 처벌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태인 학살을 한 거야. 명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그지를 한 거야. 근데 왜 그랬냐? 여러분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희극이죠. 희곡. 그걸 보면 거기 샤일록이라는 아주 나쁜 상인이 나와. 그 상인이 유태인이야. 하는 일은 고리대금업. 다른 말로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고리대금업을 했어.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아주 모든 유럽인들이 혐오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그래서 유럽의 초대 은행이 전부 다 그 유태인의 자본이었던 거야. 그래서 독일에서 유태인을 잡아 죽이고 그 돈을 몰수해갖고 그걸로 산업화를 한 거예요. 그걸 하려고 유태인을 죽인 거야. 그때 하여튼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라디오로 뿌린 거야. 그걸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한 거야. 어떻게? 경북하고 호남의 노인들한테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텔레비전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설치해준 기사들이 전부 다 종편을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경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호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종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김정일한테 참인간이십니다 라면서 똥꼬 빨아준 새끼들이 민주주의 정당의 사람들더러 빨갱이,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하루 종일 욕을 하잖아.
그런 프로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겪었거든. 전쟁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야. 그 전쟁 전에 일제치제 때 태어나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막 언니 오빠들이 잡혀가는 걸 봤어. 징용 가고 징병 가고 정신대 끌려가고 이런 걸 봤는데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승만이 전부 다 그 저 서북청년단으로 저 사사망장 일으켜갖고 전라도 도민 3만 명을 죽였어. 그리고도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을 이 이승만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 다 빨갱이라고 죽인 거야.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걸로. 거기서 살아남느라고 13년 동안 목숨을 부지했어야 됐지. 그 다음에 박정희가 18년 동안 자기를 비판하면 간첩이라고 고문을 해가지고 빨갱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사형을 시켰어. 그게 18년이야. 그래갖고 막 명문대학에 갔다고 막 동네 잔치를 했는데 얼마 뒤에 고문당하다 죽은 거야. 마을의 청년들이. 그 다음엔 전두환이 어떻게 했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를 잡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어. 그래놓고 전두환을 비판한 선생님, 대학생 이런 애들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안매장하고 때려 죽인 다음에 안매장했던 데가 그게 삼천교육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40년에 태어나서 지금 77세 정도 되신 분들이 그런 시대를 사신 분들이야. 지금 40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78세 되신 분들, 그분들은 빨갱이라고 얘기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은행 강도한테 2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으면 그 은행 강도를 신으로 여긴대잖아.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 강도를 막 신으로 막 섬긴대잖아. 그게 뭐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어. 스톡홀름 증후군. 그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인질범에게 순종하는 현상.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야. 근데 지금 우리의 70대 어르신들은 바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거야. 태어나서 40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그 왜 30대 40대 자녀들한테 막 강제로 박근혜 찍으라고 그러고 막 협박했잖아. 박근혜가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박근혜 비판하면 막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을의 멀쩡한 청년들이 40년 동안 끌려가서 죽었다니까. 호남에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 호남이랑 제주도 여수 순천 지역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였어요. 정말.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박근혜가 내 자식 죽일까봐, 지금의 젊은 자기 자식들을 죽일까봐,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내 자식을 얘네가 잡아가서 죽일까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막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30, 40대 분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얘기할 때 잠깐만요. 우리 철구님 이름 지울게요. 예. 우리 철구님이 합방을 제안하셨고 저는 찬성하는데, 혹시 철구님이 저랑 합방하는 문제로 국정원 떨거지들이 괴롭힐까봐 합방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철구님이 저한테 합방 제안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예. 제목 바꿀게요. 이제 철구님 얘기는 안 할 거야. 나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게부터 중요한 얘기야. 뭐냐 하면 그 지금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면 막 이번 대선에도 막 뭐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막 이상한 사람 찍으라고 그러는 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내 자식이 간첩으로 몰려서 죽을까봐. 왜냐면 간첩이 아닌데 다 죽은 거거든. 나중에 그거 다 무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보상금 물어주고 있어.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무서운 사람 찍으라고. 깽판 치고 개판 치는, 막 강간 모의하고 이랬어도 찍으라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혹시 반대했다가 내 자식이 죽을까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요, 절대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예.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 네, 그러세요. 네. 왜냐? 여러분들한테 막 야단치는 거는 이유가 하나야. 내 자식 죽을까봐. 죽는 걸 봤어. 그분들 어려서, 야, 저 오빠는 똑똑하다. 막 서울대 갔다. 근데 얼마 뒤에 간첩돼서 죽었다니까? 그거 보고 자란 엄마가 자식이 혹시 그렇게 죽을까봐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선거에서 욕하시는 부모님들을 같이 맞서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저러는 거야.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그러는구나. 제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대 맞았어. 그때가 85년이었어. 1985년에 뉴스를 보다가 전두환이 나왔는데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두환 개새끼 욕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내 뒤통수 한 대 딱 때린 거야. 와, 태어나서 처음 맞은 거야.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년아 그러다 죽어. 그 말이 이년아 그러다 죽어였어. 태어나서 내가 처음 맞았는데 그 말이 이년아 그러다 죽어. 아니 왜 죽어? 아빠가 말 안 하는 거야. 아빠가 말 안 하고 그러다 죽어. 말 조심해 이년아. 아빠가 나한테 처음으로 욕을 했고, 예. 그리고 처음으로 나한테 때렸던 날이에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죽을까봐 많은 여자들이 전두환 정권에 잡혀가서 선고문을 당했어요. 그거 알죠? 전두환 때 누구누구가 검사하던 시절에 전두환 때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잡혀가서 선고문 당했어.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윤관했어요. 그게 고문의 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미쳐갖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그게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막 고등학생이 된 여자애가 전두환 개새끼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가서 선고문 당할까봐. 그래서 나한테 때리셨던 거야. 그걸 내가 나중에야 알았어요. 나중에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 어른들하고 싸우지 마라.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정치적으로 막 뭘 강요하시면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저 미친놈들한테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까봐 그 40년 동안 그걸 보고 자라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꼭 안아드리세요. 꼭 안아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지금 아들이 딸이 잘 자라고 있다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은 그런 일로 잡혀가서 죽지 않는 시대라고 위로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막 아니야 엄마가 뭘 알아. 가짜 카톡 보고 가짜 뉴스 보고 엉뚱한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 무조건 이러다가 이놈이 가서 죽으면 어떻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욕하지 말고 그냥 안아드리세요. 안아드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권진원이 불렀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를 분열시키려고 세대 간의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 간을 이간질시키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노인들 욕하고 청년들 욕하는 그런 이간질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70대 어르신들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굶고 고생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단지 그분들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이거 철구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당황스럽겠어? 철구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